곽재식의 과학수다. 자, 이 시간은 공학 박사이시자 또 화학자이시자 SF 소설가이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예,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유튜브로 우리 곽 작가님 모습을 또 함께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오늘 지구는 누가 지키냐? 아예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예. 독수리 세균들이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예요? 오늘은 아주 먼 옛날의 세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세균이 얼마나 옛날에 살았느냐 이 이야기를 한번 가늠해 보기 위해서 예.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느냐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구 나이가 어느 정도? 지구 나이가 46억 년 정도라고 합니다. 46억 년 좀 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의 충청북도 단양에 가면 네. 남한강 강변에 금굴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게 유적지인데 네. 여기 유적지에서 굉장히 옛날에 살던 동물 뼈가 발견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 뼈 중에 보면 원숭이 뼈, 뭐 사자뼈, 코뿔소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동물들은 지금 한반도에서는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 뭔가 살던 동물도 다르던 그런 시절의 유적이죠. 그러네요. 진짜 오래된 유적. 예, 그런데 그 유적에서 돌도끼의 그 파편도 나왔거든요. 그럼 구석기네?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아마 그 돌도끼를 사용하고 있던 그런 종족도 거기에서 살았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예. 그런데 이제 수양계 선사유물 전시관의 자료를 보면 이 유적의 연대를 한 60만 년 전에서 70만 년 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무렵에 한반도에 주먹도끼, 돌도끼를 쓰던 그런 종족이 살았다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중론이 이때 살았던 그 종족은 우리의 직계 조상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호모사피엔스는 아니다.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흔히 이제 널리 알려진 가설로 아프리카 기원설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지금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20만 년 전에서 30만 년 전 정도 시점에서 예.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어떤 동물들이 전 세계로 퍼진 것의 후예가 지금 우리들이다라는 그런 설이 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 그 설에 대한 이제 반론도 좀 나오고 있는 편인데 그거를 따른다 그러면 46억 년 역사 중에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난 거는 한 20만 년 전에서 30만 년 전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어느 영상에서 봤는데 지구 전체의 나이를 24시간으로 이렇게 예. 해가지고 쭉 이제 뭐 처음 이제 동틀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나타난 게 밤 11시 59분 58초?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뭐 그 즈음이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세균하고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세균이 출현한 것은 아마 한 30억 년 전에서 40억 년 전 정도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래서 지구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가 아마 세균과 비슷한 생명체였을 것입니다. 뭐 현대 생물학에서는 고균이라고 해가지고 세균과 비슷한 뭐 생물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46억 년 된 지구 나이에 비하면 그냥 처음 생긴 세균은 한 초창기네요, 그래도. 그렇죠. 굉장히 초창기인 편이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지구가 있었던 전체 세월 중에서 80%의 세월 동안 세균은 지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타난 거는 아까 20만 년 전, 30만 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네. 전체 지구가 있었던 세월의 한 0.01%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40억 년 전, 30억 년 전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지구 최초의 세균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그 생물이 우리의 먼 조상이었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은 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았던 그 세균들의 다 후손이고 후예들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처음에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산소가 없었다면서요, 지구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산소가 있을 때 세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세균 지금 현재에 남아 있는 세균들 중에도 예. 산소가 없을 때도 잘 사는 세균들이 허다하고요. 아. 오히려 반대로 산소가 있으면 죽는 세균들도 많습니다.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병균 중에서 좀 잘 알려진 걸로 파상풍균 같은 그런 세균은 네. 산소가 있으면 뭐 제대로 못 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세균 중에는 산소가 없을 때 잘 사는 세균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먼 옛날의 흔적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원래 지구가 생겼을 때는 공기 중에 산소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그러다가 한 대충 따져보면 한 10억 년 전, 지금부터 한 10억 년 전 그 정도 무렵에 예. 산소가 갑자기 많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어허. 지금은 공기 중에 산소가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어허. 그래서 우리가 한테 친숙한 대부분의 생물들은 산소가 있어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다 예. 사람도 그렇고 예. 동물도 그렇고. 그런데 세균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생물이고 사실은 그렇게 지구에 산소를 많이 만들어낸 생물들이 누구냐면 그렇게 산소를 많이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름 아닌 세균입니다. 세균들 중에서도 남세균이라고 부르는 세균이 있는데 뭐 남색 박테리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시아노박테리아라고 원어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허. 이 특정한 부류의 세균이 한 15억 년 전에서 20억 년 전 정도에 등장을 했는데 네. 이 세균들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입니다. 아. 색깔도 그래서 초록색인 경우가 많고 아하. 그래서 이제 푸른 빛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남세균이라는 식으로 부르는 건데 예. 이제 이 세균들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뱉고 하는 그 광합성 작용을 수십억 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조금씩 산소가 불어나가지고 예. 원래는 산소가 별로 없었던 지구가 지금처럼 산소가 20% 정도가 있는 탄소가 풍부한 지구로 바뀐 거죠. 바로 세균들 때문에.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 지구의 허파, 그러니까 아마존, 예. 거기에 식물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이제 뭔가 지구에 산소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 정말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지구에 이런 남세균, 예. 뭐 이런 세균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산소를 많이 만들어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친숙한 그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숲을 예, 이루고 있는 나무들. 이런 것들이 사실 탄생한 게 한 3억 년 전에서 4억 년 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구나. 46억 년 역사 중에. 그렇구나. 그래서 지구에 있는 산소들은 대부분 이 세균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렇군요. 지금도 이런 나무들이 물론 큰 역할을 차지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이 세균들이 예.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뭐 지구의 지배자가 남세균이 아니냐, 지구의 환경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생물들이니까. 예. 그리고 지금도 남세균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좀 뭐 안 좋은 쪽으로는 우리가 흔히 녹조 현상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에서 갑자기 물이 초록색으로 이상한 맞아요. 끈끈한 것들이 막 생기고 하는 현상. 남조류? 그거랑 달라요? 하여튼 간에. 그런 그 녹조 현상의 바로 주 원인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남세균들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미생물학백과에 나와 있는 한국미생물학회에서 편찬한 미생물학백과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게 세균에 의한 현상이 주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녹조 현상이라고 하니까 뭔가 조류 이런 느낌이 좀 언뜻 들잖아요. 예. 그래서 녹조 현상이라는 말을 좀 쓰지 말고 남세균 대발생 이런 말을 쓰는 게 더 좀 정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그러니까 녹조 라떼라고 막 이렇게 흔히들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그 녹조 현상이 나는 건 지금 남세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유식하게 이걸 한 번씩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데 이건 남세균이지 뭐 녹조류 뭐 이런 게 아니야. 뭐 그래서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세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게 지구에 그렇게 성분을 아예 바꿔버리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뭐 온실 효과가 심해진다, 뭐 이런 탄소가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죠. 사람이 산업혁명 이후에 뭐 온갖 기계를 돌려가지고 배출해내는 탄소가 농도가 높아진 거 해봐야 뭐 0.01%, 0.02% 이 정도 다닙니다. 근데 세균들은 산소를 20%나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녹조 현상 일어날 때 온 강물이 초록색으로 물들고 이런 거를 보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이 한 번 불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불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제가 소설가로서 약간 좀 재미삼아 해보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지구에 대해서 전혀 어떤 정보가 없는 편견이 없는 그런 외계인들이 갑자기 지구를 찾아와서 지구의 대표 생물을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지구의 지배자를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뭐 사람을 찾아온다기보다는
이 남세균을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에서 살았고 원주민이고 지구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지금도 지구의 산소 농도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구의 지배자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생물들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남을 가능성이 아주 큰. 근데 이게 38억 년 전부터 그 정도부터 지금 살고 있었다는 그 세균, 요것이 그 정도로 오래됐다는 건 어떻게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역시 화석을 보고 알아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화석 중에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돌이 있습니다. 예, 스트로마토라는 말은 어떤 층층이 쌓인 모양 뭐 이런 뜻이고 예. 라이트는 이제 돌이라는 뜻이라서 층층이 쌓인 듯한 그런 줄무늬가 있는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외딴 곳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곳에 네. 누가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 곳에 세균들만 모여서 열심히 살고 있다. 뭐 이런 데가 있다고 치고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세균들이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거기서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세균들이 그렇게 밀집해서 모여 살고 있으면 우리 뭐 물때 끼는 이런 데처럼 좀 끈끈해지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지나가던 흙먼지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칼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예. 떠나다가 거기다 달라붙으면 그 위에 이제 한 층으로 살짝 뒤덮이게 되겠죠. 세균들이 사는 곳에.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반복되다 보면 이제 쭉 층층이 쌓인 모양의 무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백만 년 전,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지나고 나면 굳어서 이제 돌처럼 돼서 줄무늬가 있는 돌이 되는 건데 이게 뭐 되게 신비롭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게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우리 안보상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 서해 5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백령도, 대청도, 뭐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렇게 5도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소청도에 보면 천연기념물 508호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많이 있는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몰랐네. 네, 그래서 요 소청도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한 6억 년 전에서 10억 년 전 정도의 세균들이 만든 흔적이라고 하고요. 몇 년이요? 한 6억 년 전에서 10억 년 전 정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10억 년 전 같으면 사실 산소가 없다 이제 겨우 막 요즘처럼 좀 생긴 그 직후예요. 그러니까 예. 지구의 환경이 전혀 달랐을 때 세균들이 지구를 막 개조하고 있는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인데 예. 요게 상당히 거기 보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과학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이제 수집해온 표본이 전시돼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가본 곳으로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도 거기 있어요? 소청도에서 가져온 게 이제 전시돼 있는 거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자연사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제 특히 아이들은 이제 공룡뼈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갖다 놓은 거 이런 거에 별 관심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 보통 제대로 눈길도 안 주고 지나가는데 요게 우리 한반도에 있던 근처에서 10억 년 전에 살면서 지구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우리의 먼 조상에 해당하는 생물의 흔적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보신다면 그러니까요. 그냥 줄무늬 돌일 뿐이지만 좀 색다른 느낌이 있겠죠.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보면은 좀 의미가 달라지고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화석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세균이 이렇게 덮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줄무늬처럼 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양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우주인이 왔을 때 인간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은 언젠가 또 유한한 생명체일 거라고 보고 세균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거나 뭐 이런 때 우리가 흔히 저 같은 작가들이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막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 뭐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구는 지구 일생의 한 4분의 1 정도 동안에는 심지어 산소조차도 거의 없던 그런 게 지구의 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이런 자연 환경이나 사람이 살기 좋은 이런 자연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지구의 어떤 일시적인 한순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으로 지구가 온통 다 파괴되어도 그러면 거기서 사는 사람들, 뭐 일부 동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뿐이지 세균들은 끄떡도 없이 잘 살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사실은 아파하는 게 아니라 지구는 꼼짝도 안 하고 네. 거기서 사는 사람이나 동물들이 좀 괴로워할 뿐인 것이거든요. 만약에
기후 변화가 진짜 극심해져서 예. 갑자기 비가 안 온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뭐 비가 한 3년 4년만 안 와도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뭐 바다만 있으면 남세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멸망한 곳을 세균들은 다시 다 뒤덮어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후 변화로 날씨가 갑자기 너무 따뜻해진다거나 아니면 물이 오염되어가지고 그럴 때 보면 이 남세균이 갑자기 번성해가지고 이제 녹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죠.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조상이자 우리의 선배인 남세균들이 우리에게 좀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잘못하면 다시 우리가 다 여기를 뒤덮어버리고 그렇지. 너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작은 공간을 안 내어줄 수도 있다. 조심해라.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세균들이 우리 선배인 세균들이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딱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 지구는 그러니까 세균들이 원래 집주인인데 우리가 임차해가지고 인간이 좀 쓰고 있는 거니까 집을 잘 보존해서 집주인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게 잘 보존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데요. 네. 맞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공학 박사이신 곽재식 작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